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원 지동에 있는 오래된 빌라, 주택 지분을 낙찰받아서 수익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물건이었고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물건이었고 사진만 봐도 굉장히 노후가 심해 보이죠. 감정 가격은 1,700만 원이었고 유찰 횟수는 3회였습니다. 최저 입찰가 1,990만 원이었는데 과연 저는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책 구매 후 발품 불패, 카페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 상당의 혜택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볼게요. 그러면 상세 입찰 결과 총 5명이 입찰을 했네요. 제가 2등과 51만원 차이로 낙찰 받았습니다. 나름 짜릿하게 낙찰을 받았죠.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73.59%였습니다. 면적 정보 볼게요. 4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예요. 위치 및 이용 현황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정보 보는 게 중요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잖아요. 전입세대주 윤땡땡으로 적혀 있네요. 공유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주거용 지분 입찰하기 전에 대항력 여부 확인하려면 뭐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공유자가 살고 있거나 채무자가 살고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유자가 3분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다 윤이에요. 아, 가족관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외부 상태입니다. 낡았습니다. 20년 넘는 오래된 빌라예요. 이쪽 주변이 다 저층 주거지 지역인데 곳곳에 신축 빌라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뭐예요? 화성입니다. 화성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리고 이 물건 재미난 게 뭐냐, 4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한 분의 지분이 공매로 넘어갔었는데 나머지 3분에게도 모두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제가 가만히만 있으면 국가에서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도 공매로 진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걸 기다리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낙찰받은 가격에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 6월 18일 날 직원분에게 카톡이 옵니다. 회사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수원시 지동빌라 때문에 그런다고 저를 찾더래요. 그래서 현대자산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4분의 2 지분을 매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잠깐 전화를 끊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2020년 3월 3일 날 공매로 4분의 1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대표님께서 4분의 1, 4분의 1 2명의 지분을 각각 95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저는 125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저보다 더 싼 가격에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한 거죠. 제가 한 방 제대로 먹었죠. 이 물건은 이제 내 거야 라고 방심을 했던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모두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자기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저도 원고로 같이 함께 포함시켜가지고 4분의 1 지분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월세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부당이득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놀라시는 거예요. 부당이득 청구 소송은 해본 적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소장은 써 드릴 테니까 같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왠지 이 대표님께서 나머지 남은 4분의 1 지분까지 가지고 오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 끊자마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날 제가 신청서 접수를 하고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대표 유근용,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채무자 누구누구와 그리고 채무자 현대자산 4분의 2 지분 전부에 대해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제가 법원에 제출했어요.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난 거죠.
이제 이 물건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처분을 해제할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 열흘 뒤에 다시 그 대표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저에게 내용 증명도 한 통 보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거니까 굳이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전화통화 끊을 때쯤 대표님, 제가 가처분을 건 거는 알고 계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가처분이요?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전화가 오는데 제 사무실 도착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약속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처음 얼굴을 뵀죠?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유 대표님, 정말 서운하대요. 서운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내용 증명 보낸다는 걸 미리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가처분을 하면서 자기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가처분은 지분권자들 몰래 하는 거죠. 법원에서도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가처분을 빨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처분을 해제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하더니 좀 고민을 하시더니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머지 남은 4분의 1 지분도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 가처분은 제가 해제를 해드릴 테니 매입하고자 했던 그분의 지분은 반반씩 서로 나눠서 매입하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럼 매입을 하지도 못하고 매도를 하지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방심하다가 한 방 제대로 먹었는데 가처분을 통해서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부당이득 청구 소송, 또 가처분 이런 것들만 셀프로 할 줄 알아도 절대 주변에 휘둘리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죠. 수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현대자산 대표님과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950만 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분의 1 지분을 인수하는 거니까 475만 원에 저도 매입을 했죠. 그래서 현대자산 대표님이 8분의 5, 제가 8분의 3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 7월 13일 날 매입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사는 8월 말쯤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8월 20일 정도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사를 가고 집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수리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수리를 해서 가치를 높여야 조금이라도 매도가 빠르겠죠. 화장실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현대자산 대표님이 견적서를 받으셨더라고요. 848만원. 근데 저는 제 아는 분을 통해서 780만원의 견적서를 따로 받고 그쪽에 의뢰해서 수리 들어갑니다. 싱크대도 새로 하고 타일도 붙이고요. 화장실도 어때요? 너무 깔끔해졌죠? 그리고 장판으로 깔고 벽지도 새로 하고 조명도 다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할 부분에는 또 페인트도 칠하고 신발장도 놓고요. 그런데 샤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샤시를 안 하니까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350에서 400만원 들여가지고 샤시까지 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빌라다 보니까 관리비는 따로 안 나가잖아요. 우리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 정말 추웠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까 갑자기 1층에 계신 분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자기네 벽과 천장이 다 젖었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터져버렸습니다. 사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동파 예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으로 흘러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흥건하게 있더라고요. 보일러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동파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수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갔겠죠. 추가로 들어간 수리비는 113만원. 여기에서 이제 8분의 5, 8분의 3 나눠서 비용은 지불은 했는데 계속 돈들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딱히 계약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리를 잘 해놓고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분께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 2021년 3개월 전 4월 27일 날 계약서를 썼어요. 얼마에 매도를 했냐? 처음엔 8,500만원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300만원 깎아서 8,2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계약은 4월 달에 하고
잔금은 11월에 치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이때 만기인데 그때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고민하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혹시라도 일정이 앞당겨지면 그때 잔금을 치르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6월달 저번 달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제 돈을 이제 떠났죠. 그렇다면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낙찰 및 지분 인수 했잖아요. 1,726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200만 원에 매도를 했잖아요. 8,200만 원에 8분의 3 계산을 해보면 3,07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건데 1차 수리비 292만 5천 원에 2차 수리비 42만 3,750원 334만 8,750원 빼면 2,740만 원 가량 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낙찰 받았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제 법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6%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분 기준 공시가격은 1,552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의 6%는 93만 1,500원이 또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익이 많이 작아지기는 했었는데 1,0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물론 추가적인 비용도 들기는 했지만은 큰 돈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분 물건의 가장 큰 매력은 적은 금액으로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돈 없어서 투자 못한다는 말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